생명의 요소인 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서는 사람이 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호흡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발목을 잡고 뒤로 거꾸로 딱 세운 다음에 엉덩이를 딱 때리죠. 뭐 하라고 엉덩이 때립니까? 예, 호흡하라고. 딱 나왔을 때 엉덩이를 딱 때리면 앙 하는 것이 뭐냐면 첫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햇볕을 쬐고 물을 또 마시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다 공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계시를 받은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공기는 하나님께서 폐를 위하여 준비하신 음식이다. 그러니 여러분 공기 호흡하는 것이 뭐 먹는 것이라 생각한 적은 별로 없죠. 근데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을 위한 영양분을 호흡하는, 영양분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생활의 제330페이지는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병든 신체가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의 제157페이지 보면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야, 대단한 표현이죠.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생활의 제249페이지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 전반에 걸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식욕을 돋궈주고 음식의 소화를 완전하게 하여주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공기는 신체를 신선하게 하고 구색에도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정신에 미쳐 어느 정도 침착성과 평온함을 끼쳐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혈액순환을 돕고 식욕을 또 돋구고 소화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단잠을 자는데 이 신선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이 깨끗한 공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학 박사 노구치 히데요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모든 병이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생화학자이고 세계적 암 연구학자인 바르부르크 박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의 부족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단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요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무엇이 부족이냐면 우리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스위스의 그 박사는 뭘 발견했냐면 우리 이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것도 산소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만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암이 전이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깨끗한 공기를 많이 호흡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산소를 우리 몸에 많이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마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기의 질입니다. 공기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피해야 될 공기는 오염된 공기, 도시의 스모그, 공해,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왜 미세먼지를 피해야 되느냐면 미세먼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먼지가 조그맣게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아니고요, 그 먼지가 뭐냐면 각종 유기 화학물의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요즘 그 봄에 작년도 그렇고 그 뭡니까, 봄에 누렇게 황사죠, 황사가 팍 줄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안 하니까 한국에 황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황사, 미세먼지는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장에서 나온 배기가스, 공장의 배기가스가 다 황사야. 그 배기가스 뭐예요? 전부 다 그 속에 이산화탄소, 아질산염, 뭐 황산염, 이와 같은 각종 인체에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의 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먼지를 조심하라,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이온이 많은 공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공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이온이 많은 공기가 있고 양이온이 많은 공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살게 되면 양이온이 많습니다. 양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산화라는 게 뭐냐면 철을 부식시키면 녹이 슬죠. 그게 산화예요. 이 양이온이 많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이게 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핏줄 속으로 다 들어가죠. 우리 곁과 속을 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그래서 무덤을 이제 팠는데 몇백 년이 지난 무덤인데 시체가 그대로 있어.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이 무덤을 안과 밖으로 수치로 완전히 다 해놨어. 수치로 해놓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수치 강력하게 이 모든 이 병균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일을 하고 음이온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도 섞질 않아.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공기를 마시더라도 어디서 마셔야 되느냐면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마셔야 돼. 근데 일단 양이온이 많은 공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 양이온이 많습니다. 도시의 공기, 다음에 또 공장지대, 이런 데는요 다 양이온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음이온은요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병도 고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이온이 많은 지역이 뭐냐면 이 청정지역, 그래서 해발 600m 이상이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 600m 이상일 때 음이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속, 숲풀이 많은 곳, 숲풀 이런 곳에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산속이나 또는 폭포가 떨어지는 곳, 해변가, 또 저수지, 바람이 살살 부는 이런 곳에는 음이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이온을 많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내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가능하면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라.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추워서 사실 바깥에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3번 정도는 환기하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을 확 열어가지고 환기를 싹 시키고, 다음에 또 근데 아침보다 어떤 게 좋냐면 낮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과 밤에는요, 이른 아침과 밤에는 이제 공기가 정체된 공기고 낮에는 이제 순환되는 공기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햇볕 좋을 때 환기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내 공기를 환기시킴으로 좋은 공기를 호흡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실내 공기는 우리 건강에 안 좋은데, 이렇게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공기 오염은 세계 질병 부담에서 고혈압, 흡연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험 요인이다.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내 오염이다. 그러니까 실내는 바깥보다 더 공기가 더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염되어 있느냐? 실내가 밀폐되어 있는 것도 것이지만 실내는 뭐가 많느냐면 각종 가구가 많습니다. 가구에서 가구를 만들 때 다 화학약품 사용하잖아요. 칠도 하고 그것들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들, 이것이 실내를 오염시키고, 그 가운데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암물질이죠.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많습니다. 가구에는. 또 여러분이 이 노트북 쓰고 컴퓨터 쓰고 프린터 쓰고 하는 사무기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소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일반적인 가구의 6배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외에서는 공기가 흐르잖아요. 흐르니까 이것이 오염된 공기라 할지라도 축적이 안 되는데, 실내는 공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축적되는 그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되는 확률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약 1000배나 높다. 엄청나죠? 예. 미국 환경보호처 연구에 의하면 이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내보다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10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00배로 해놨네. 실내에서의 오염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엌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방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가 방과 거실과 부엌이 다 함께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요리를 할 때 부탄가스 아니면 LPG 이런 걸 쓰잖아요. 쓸 때 그것이 태우면서 산소를 태워버리고, 다음에 그 가스가 타면서 각종, 그것도 전부 다 쉽게 표현하면 천연가스 아니겠어요? 이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미세먼지로 그 방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방에 쓰는 이 기구는요, 전기레인지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레인지로 바꿨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냐면, 요리를 할 때 요리에서 부글부글 끓고 김이 나죠. 그것도 그 속에 수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에 각종 물질이 다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생선을 굽거나 아니면 소고기를 굽거나 돼지고기를 굽거나 할 때는요, 발암 물질이 막 올라와. 기름이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 올라오는 거라. 이것이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폐암 환자의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여성 폐암 환자의 87.8%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왜 폐암이 걸렸는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특별히 이제 생선과 고기,
기름의 그 미세먼지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그분이 주로 좋아하는 요리가 뭐냐면 튀김 요리를 좋아했어요. 튀김 요리는요 아주 지약입니다. 그 기름을 식용유 쫙 부어가지고 뭐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끓잖아요.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튀기는 요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고등어라든가 생선을 굽거나 이런 것을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정 드시고 싶다면 쪄서 드십시오. 삶아서 드시든지 쪄는 것은요 굽는 것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짙게 나온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방에 초를 켜는 것 하지 마십시오. 초, 다음에 향 있죠, 향. 예, 여러분 화장실에 향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몸에 쓰는 향도 화학적인 향 두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에센스 오일을 해가지고 특별히 식물성에서 받는 라벤더, 허브류 이런 건 관계없어요.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품처럼 화학적인 향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셰퍼에 공기를 이제 넣어주는데 두 가지로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공기를 넣어주고 두 번째는 더 많이 넣어주라. 좋은 공기 넣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환경 속에 살면 되죠. 더 많이 넣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평상시에 20배 산소를 우리 셰퍼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오기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기 활동은 건강생활의 지혜에 나옵니다. 오기 활동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수단이다. 신선한 공기는 자체 속에 건강과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건강에 대한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뭐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라는 표현도 아까 읽었죠, 그죠? 이번에는 신선한 공기는 그 자체 속에 건강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실외도 저 창문도 못 여는 저 도시의 그런 데로 나가면 안 되고요. 이런 정말 엄연히 많은 이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산책하고 호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은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작용 전혀 없고 완전한 치유를 주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가 공기입니다. 햇빛이고 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정하신 음식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건강에는 소나무, 삽목, 전나무의 향기에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자, 소나무, 삽나무, 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다 침례수름입니다. 이 침례수름의 냄새에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1800년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례수름에서 나오는 치료 물질이 있죠. 그걸 피톤치드를 하죠. 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은 1900년대에 러시아의 한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의 과학자가 발견하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연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 공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자세가 바를 때 공기가 충분하게 우리 몸속에 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이렇게 눌려있는 자세, 꾸부정한 자세, 이런 눌려있는 자세로서는 공기를 충분히 호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호흡할 때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러니까 배로 사는 호흡, 깊은 호흡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